네, 안녕하세요. 도사 이승태 TV의 이승태 변호사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평상시에 많이 안 하던 주제긴 한데 형사사건에서 고소하는 거, 고소. 이 고소사건이 얼만큼 오래 걸리는지 이거 한번 좀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왜냐하면 며칠 전에 저희한테 통지서가 하나 왔어요. 예전에 고소했던 건데 저도 22년도에 고소를 했더라고요. 근데 25년도 오늘 지금 8월이잖아요. 통지서가 온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이제 기소가 됐다. 기소가 됐다는 게 뭐냐면 피의자를 법원에 우리가 죄를 졌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사기를 범했다는 사람을 이제 재판에 넘긴다라는 통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의뢰인한테 전화를 했는데 사실은 그 의뢰인이 우리랑 진행하다가 한 8개월 정도 진행하다가 그냥 저희가 사임을 했어요. 이분이 우리한테 기대를 너무 많이 해. 그리고 또 하나는 왜 재판이 이렇게 고소사건이 진행이 안 되느냐. 그리고 또 그분이 저랑 이제 그 다른 업무에서 그때 일을 잘 처리를 해줬기 때문에 감사해서 이제 저한테 이 사건을 맡겼던 건데 저희는 민사사건만 하는 데다 보니까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뭐 그분이 볼 때는 그렇게 전문성이 없다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저도 뭐 형사사건을 아무리 안 했다고 하더라도 몇백 건을 여태까지 변호사 25년 동안 많이 진행했고 그다음에 우리 사무실에 이제 부장판사 출신 중에서 뭐 형사사건을 담당하셨던 부장판사 출신도 계시고 검사 출신도 계시기 때문에 그 검사 출신 변호사한테 배당해서 고소사건을 진행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마음대로 수사가 되나요? 제가 오늘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수사가 진행이 안 돼요. 무려 고소장 낸 시간이 제가 여기 보니까 22년도 3월에 낸 겁니다. 그랬는데 처분 기소일이 2025년도 7월 21일이에요. 거의 3년 3개월이 걸렸어요. 그런데 이 사건만 그러냐? 그래서 제가 한번 이번에 우리 사무실에서 많지는 않지만 고소된 사건들을 정리해 보니까 기본적으로 고소된 사건이 수사가 종결이 되거나 수사의 결과가 나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저희 사무실에서만 봐도 평균적으로 무조건 1년은 넘더라. 아무리 간단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고소사건이 기소되는 거는 무려 3년이 걸렸고 불기소되는 사건은 한 1년이면 불기소가 돼요. 그러니까 무혐의 종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거기다가 다시 우리가 이의 신청해서 검찰로 가게 되면 1년 6개월, 2년이 되는데 기소된 사건들이 오히려 이렇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 중에 한 사건 정도만 한 1년 반 정도의 기소가 됐어요. 이게 다른 사건도 아니고 사기, 보통 이런 횡령, 이런 사건들인데 지금 수사기간이 너무 심각하게 수사가 늦어지고 있다. 의뢰인들은 저희를 독촉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하는 건 고소사건을 변호사 사무실에서 해줄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떤 변호사님들은 고소사건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수임료를 받을 수도 있는데, 물론 사안에 따라 복잡하니까. 근데 사실 변호사가 고소장 써주는 거, 고소장 쓰는 게 어렵죠. 왜냐하면 옛날에는 검사가 수사를 지휘하고 수사를 직접 수사하기도 했지만 경찰이 지금은 다 하잖아요. 그러니 경찰한테 어떤 죄에 해당되는지를 정리하고 그 다음에 서류를, 증거를 잘 정리해서 줘야 수사가 쉽게 되죠. 그 다음부터는 다 수사기관이 자기가 알아서 조사하는 거예요. 처음에 고소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제가 고소장 내면 고소인을 부릅니다. 고소인을 부를 때 옛날에는 고소인 조사를 할 때 변호사가 안 갔지만 지금 같이 가주죠. 고소대리 옛날에 변호사가 안 했어요, 잘. 고소대리 할 때 같이 가서 있으면 고소대리인 조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피고소인 조사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증거를 압수수색을 하거나 증거 제출받거나 조사하는 건 이제 무조건 다 이제 경찰관의 몫이에요. 근데 우리가 고소장 내놓고 난 다음에 변호사가 사실 할 게 없어요. 추가 의견서 묻는 거에 대해서 정리해 주는 거 외에는 전화해서 도대체 이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언제쯤 기소되나요? 그리고 조사가 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얘기한다고 해서 수사는 밀행성 몰래 하는 거예요. 막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면서 중개해주면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요. 정보를 알아봐 주는 게. 그러다 기다리다가 나중에 이게 무혐의 의견으로 종결된다거나 그 다음에 법원에 기소된다거나 기소된다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거나 이 부분에 가지고 우리가 무혐의 의견으로 보내겠다. 검찰에다 처분해달라고 올리면 이의 신청하는 거, 보완 수사를 요청하는 거, 이런 정도밖에 변호사가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사실은 민사사건처럼 내가 직접 서면을 쓰고 내가 직접 그 상대방의 잘못, 그 다음에 의무 위반을 적시하거나 증인신문하거나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늘만 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의뢰인이나 우리나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변호사가 없으면 더 불안하니까, 그리고 의뢰인들이 자기가 얘기하는 걸 정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 다음에 자꾸 이제 법률 관계를 오해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주장을 제대로 못하는 부분 때문에 변호사가 도와주는데, 물론 변호사가 도와주는 게 훨씬 더 유리하고 또 변호사들의 역할이 중요하죠. 하지만 그게 뭐 기대 이상으로, 그러니까 막 사건은 우리가 핸들링해서 우리가 이거를 갖다 정보를 다 알려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경찰관이 우리한테 정보를 다 알려준다는 거는 조사받는 입장에서는 유착이잖아. 이게 수사기밀을 유출해 주는 거잖아요. 줄 수가 없어요, 법률상.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의뢰인들은 변호사를 이제 난리를 치는 거지. 왜 이게 안 되냐, 진행이 안 되냐, 뭐 하는 거냐. 그럼 저희는 사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첫 번째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도 그냥 아유 저희는 여기까지밖에 못 하겠습니다. 결과 잘 나오세요. 그러고 돌려드렸던 건데, 이번에 판결 기소된다고 해서 전화 드렸더니 이미 다 녹초가 됐었어요. 그분들 다른 변호사 또 선임하셨던 것 같은데, 거기라고 뭐 용 빼는 재주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 뭐 아유 뭐 변호사님 그때 너무 고마웠는데 저희가 잘 몰라서 좀 서운하게 해드린 것 같아 너무 죄송하다라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이게 뭐 변호사가 A 변호사, B 변호사 뭐 물론 차이가 있으면 열심히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차이는 있지만, 근데 그 기대를 열심히 성실하게 조언해 주느냐의 문제를 넘어서 이 사건을 막 이렇게 막 핸들링 막 주물떡거려 가지고 나한테 유리한 결과를 끌어낸다? 고소 사건에서 불가능, 수사 사건에서 불가능해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렇다 그러는 건 불법을 하라는 거예요, 변호사한테. 청탁하거나 아니면 뇌물을 먹이거나,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검사한테, 옛날에 보면 뭐 검사한테 정관 변호사가 가서 검사랑 관계를 통해서 사건을 주물떡거린다. 가능도 했겠지, 옛날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 검찰이 없어지게 된 지어지게 됐잖아요. 이게 불법을 자행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대법원에서 몇 년 전에 형사사건에 대한 청구보수를 변호사가 받는 건 이거 무효다. 그 계약은 그렇게 판결을 했던 이유가, 형사사건은 결국 변호사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지 않냐. 피의 사건, 그러니까 죄진 사람을 변호한 사건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고소사건에서는 사실은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에요. 여러분들도 그거 아시고, 어느 정도 그냥 사실 그 적절하게 보수도 줘야 되고, 그리고 적절하게 그 역할을 기대하셔야지, 변호사한테 고소를 한 사건을 뭐 정말로 수사관처럼 다 알아가지고 정리해 주기를 바란다는 것도, 그거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피의자도 마찬가지예요. 고소 사건에서 그도 마찬가지지만, 피의 사건, 내가 고소당한 사건에 피의자로 갔을 때도 피의자들 입장에서는 변호사가 뭐 막 드라마틱하게 뭔가를 갖다가 막 죄를 증명해 주기를 원하는데, 서면 써서 의견서 내는 거 외에 할 게 없어요. 그래서 형사사건이 참 저는 괴롭더라고. 형사사건 그래 안 해요, 잘. 그래서 이제 우리 어쨌든 이제 지인 사건들이나 이제 설명을 드리고 가끔 이렇게 진행해도 그나마 이제 안 하고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드리고 해서 큰 문제 없이 넘어가지만, 형사사건은 제가 할 때마다 느끼는 건 내 역할이 뭐지? 내가 전달자나 뭐 메신저인가? 이런 생각을 좀 가질 때가 있어요. 고소장 쓰거나 의견 쓸 때 말고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변호사의 역할을 잘 기억하시고 거기에 적절한 모습 주시고 적절하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변호사들이 과장할 수는 있어요. 내가 경찰한테 뭐 이 사건 잘 해주겠다? 아니, 그거는 정상적으로는 안 돼요. 그 의견서 잘 써주는 거, 그거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의견서를 잘 써서 이거 무죄입니다, 이거는 죄가 없습니다라고 설득시켜주는 건 맞지만, 내 맘대로 막 이렇게 경찰관한테 뭔가 알아낼 수 있는 거를 막 가져올 수 없어요. 그거는 법 이상의 것이다, 법을 넘는 차원의 것이기 때문에 불법하라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